아이스크림 금지, 티셔츠 금지, 심지어는 어린이의 자전거 타기 금지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규정들이 가득한 나라, 바로 캐나다입니다. 장엄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다문화 커뮤니티로 잘 알려진 캐나다지만 그만큼 특이한 규칙들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캐나다에만 존재하는 15가지 금지사항과 규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번, 일요일 아이스크림 섭취 금지. 캐나다 정부가 아이스크림의 맛에 무슨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는 실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 오타와에서 시행되는 꽤나 이상한 규칙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평일에는 언제든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지만 주말에 아이스크림을 즐기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타와시 정부는 일요일에 시민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며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일요일인데 말이죠. 당국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도시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도에 흘린 아이스크림을 치우는데 추가적인 청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 동안 아이스크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아이스크림은 당분과 유해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규정을 매우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모두 바쁘기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즐길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법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4번, 티셔츠를 입고 운전하는 행위 금지. 캐나다에는 한여름에도 티셔츠 입은 운전자를 단 한 명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덥고 불편하더라도 심지어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티셔츠는 절대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노바스코시아 주의 도시 헬리팩스에서 적용되는데요. 헬리팩스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반팔, 깃 없는 셔츠, 즉 일반 티셔츠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헬리팩스 관격시 택시 및 리무진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유지해야 하며 반드시 칼라 깃과 소매가 달린 셔츠, 드레스 셔츠나 군복 스타일의 셔츠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바지는 단정하게 다린 것을 입고 신발과 양말을 반드시 신어야 하며 티셔츠는 절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일하는 기사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요. 반면 이 단정한 복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13번, 길거리 욕설 금지. 캐나다 거리 한복판에서 욕을 했다면 축하합니다. 경찰이 바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욕을 했을 뿐인데 너무 황당하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욕 한마디쯤이야 괜찮겠지 싶어도 누군가가 바로 다가와서 제지할 것입니다. 만약 욕을 하고 싶다면 집안에서 하세요. 거기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현지 발음을 흉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 국가입니다. 그만큼 말투나 억양에도 고유한 특징이 있고 심지어 같은 영어라도 영국식, 미국식과 캐나다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런 캐나다식 억양을 흉내내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은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그 반응은 매우 단호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분위기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상대에 대한 존중의 부족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2번, 낯선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 금지. 어떤 상황에서는 검지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람을 가리키거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행동은 무례하고 조롱으로 여겨집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태도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친절하지만 기분이 상했다고 느끼면 쉽게 분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게 느끼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단순히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대화를 피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한다면 욕설은 물론 신체적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검지와 중지를 세우는 V자 손동작이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동작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특히 사진을 찍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현지인이나 경찰에게 경고를 받는다면 말다툼을 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경고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번. 최소 15% 팁은 필수. 당신이 싱가포르처럼 팁 문화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식사 후 팁을 전혀 안 주거나 아주 적게 주는 게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최소한 총 금액의 15% 이상을 팁으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팁을 아예 안 주거나 15%보다 적게 주는 건 극도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다면 15%보다 더 많이 팁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스토랑 직원 외에도 택시기사, 호텔 도어맨, 피자 배달원, 미용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은 생활비를 위해 팁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15%팁 규칙은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함을 줍니다.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아도 마치 강제로 팁을 내야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가 정말 불쾌했을 때도 15% 이상 팁을 주는 상황은 매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불만을 직접 표현하고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넘기는 편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0번. 반려동물 관련 금지사항. 뉴브런즈윅 주의 프레더릭턴 시에서는 뱀이나 비단뱀 또는 그 외 파충류를 어깨에 올린 채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런 행동은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깨에 뱀이나 비단뱀을 올린 사진을 SNS에 올리기만 해도 경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햄스터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조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국적인 엑조틱 동물을 키우는 것이 특히 설치류일 경우 지역별 법률과 규제에 따라 매우 복잡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국적인 설치류를 반려동물로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허가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와 복지에 관련된 규정까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동물들이 생태계의 침입종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엄격한 허가 절차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만약 캐나다로 이사하거나 여행할 때 뱀이나 설치류 같은 반려동물을 데려갈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의 정부가 정한 규정을 반드시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9번. 정치 및 종교 이야기 금지. 정치나 종교는 흥미로운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사실상 금기입니다. 우선 정치는 캐나다인들에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세금, 총기 소유, 마약 합법화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강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행동은 논쟁적으로 보일 수 있고 외교적인 태도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에 대한 의견도 캐나다에서는 공개적으로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사회가 다양한 종교와 삶의 방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으며 타인의 종교를 굳이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행동을 피하려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편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자신의 신념은 스스로 따르되 타인의 신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 메이플 제품에 대한 비판 금지. 믿기 어렵겠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눈 위에 메이플 시럽을 부어 말아먹거나 메이플로 만든 술을 자랑스럽게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캐나다산 메이플 제품이 광고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맛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안에서는 메이플 제품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단풍잎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단풍잎은 18세기부터 프랑스계와 영국계 캐나다인들이 문장과 휘장을 만들 때 사용해온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특히 붉은 단풍잎은 캐나다의 가을을 대표하는 나무로 이 시기에는 나무잎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캐나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국가 상징의 붉은 단풍잎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풍잎에 대한 과도한 존중과 애착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번. 얼음 수확. 얼음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놀랍게도 캐나다에서는 얼음 수확이 농업과 경제에 있어 꽤 중요한 활동입니다. 매년 봄이면 그린란드에서 떠내려오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뉴펀들랜드 해안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얼음들을 직접 수확하여 다양한 제품에 활용합니다. 수확된 얼음은 와인, 보드카, 맥주, 스킨케어 제품 같은 국산 제품 생산에 사용되며 특히 친환경 제품에 들어가는 물은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연 자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업은 오세트라라는 회사로 캐나다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얼음 수확 과정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건 24시간 안에 사계절을 모두 경험.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항상 다양한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날씨에서 겨울 날씨로 혹은 그 반대로 단 1시간 만에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19도에서 22도까지 단 1시간 만에 올라간 사례도 있었죠. 실제로 1952년 엘버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변하는 일은 흔한 편입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어느 날은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지만 다음 날은 눈이 내릴 정도로 추워지는 날씨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캐나다의 날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알 수 없게 만들죠. 5번. 어떤 기온에서도 반바지와 반팔을 입는 사람들. 섭씨 0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기온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0도까지 올라가면 반팔과 반바지를 입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캐나다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너무 길어서 기온이 영하가 아니기만 해도 설레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면 땅에 아직 눈이 남아 있어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날씨에 스웨터를 껴입겠지만 캐나다인들은 봄이 오자마자 비키니를 입고 햇볕을 즐기죠. 이처럼 추운 기후는 캐나다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은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물론 모든 캐나다인이 똑같이 추위를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나 나이 등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추위에 거의 면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조차도 상상 이상으로 추위를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번. 아이스 하키는 반드시 칭찬해야 함. 아이스 하키는 전 세계적으로 격렬하고 매우 위험한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스 하키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캐나다인을 마주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외국인이 아이스 하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아이스 하키는 이 나라의 국민 스포츠이며 국가대표팀의 성과는 캐나다 국민의 자부심이자 명예로 여겨집니다. 설령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캐나다인들은 이 스포츠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열정적입니다. 만약 아이스 하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들은 상처받고 실망할 것이며 그 상황에 처한 당신도 매우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나라 축구에 대해 험담하는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한 느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인 아이스 하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세요. 이 주제로 이야기할 때 당신의 칭찬은 캐나다인들을 기쁘게 만들고 더 많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번. 모든 것을 삼키는 호수. 캐나다에는 용감한 다이버들조차 두려움을 느끼는 호수가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공포가 밀려오는 곳 바로 커이리호 레이크 이리입니다.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내륙수로 중 하나지만 수많은 참사를 목격한 탓에 5대호의 무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리호는 북미 5대호 중 두 번째로 작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 가라앉은 배는 무려 2,500척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침몰선은 270척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양측에서 수중 탐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리호는 버뮤다 삼각지대보다도 높은 침몰선 밀도를 가진 장소입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폭풍과 예측할 수 없는 파도의 변화가 이리회에서 많은 배들이 침몰한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호수는 또한 1812년 미국과 영국 사이의 전쟁 당시 중요한 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수 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침몰선 중 일부가 전쟁 당시 침몰한 군함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시기의 군함이 수면 위로 인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호수의 바닥에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고 여겨지며 이곳에서 다이빙을 감행한 이들 중 일부는 실종되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호의 깊은 곳까지 직접 잠수해 탐험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2번. 봉지에 담긴 우유 판매. 우리는 보통 병, 종이팩 혹은 조금 특이한 경우 캔에 담긴 우유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훨씬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신선한 우유를 포장합니다.
바로 우유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이죠.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는 우유를 캔이나 종이팩이 아닌 봉지에 담아 판매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봉지 한쪽 귀퉁이를 잘라 컵에 부어 마시면 되는 방식이죠. 우유 봉지는 병이나 팩보다 공간을 덜 차지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이나 운반 과정에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특히 도심처럼 공간이 한정된 지역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포장 방식입니다. 또한 우유 봉지는 종이팩이나 플라스틱 병보다 포장재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줄이고 환경에도 더 친화적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겉보기에는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정도입니다. 신선한 우유를 봉지에 담는 방식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낯선 방법입니다. 온타리오, 퀘벡 등 캐나다의 다양한 지역에 가보면 마트에 우유 봉지 전용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캐나다에 가게 된다면 우유 봉지를 몇 개 사서 기념품처럼 집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1번. 장엄한 오로라. 믿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눈부신 풍경을 지구상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지구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자연 발생의 빛 현상입니다. 대기 중 전자가 태양 복사와 부딪힐 때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형형색색의 빗줄기와 다양한 색상의 패턴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오로라 명소로 유명합니다. 넓은 하늘, 흐리지 않은 날씨, 그리고 차가운 기온은 관광객들이 이 환상적인 자연현상을 체험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한 번이라도 오로라를 직접 본 적이 있다면 왜 이 현상이 그렇게 매혹적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으며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순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만약 지금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색다른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캐나다에서 오로라를 감상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분명 평생 기억에 남을 모험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구 곳곳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희와 함께 계속 탐험해보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